CM 군산공장 폐쇄는 전북 군산경제파탄과 동시에 부평, 창원, 보령 공장 폐쇄로 이어져 관련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CM 본사와 한국 정부는 노동자와 자본이 서로 상호 상생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특별대책 토론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두 번째 CM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실, 자유한국당 정유석 의원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실,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국민 의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전면에 비치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한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1절만 음악에 맞춰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민주혁명 그리고 먼저 가신 노동열사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율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이 특별대책 토론회에 참석하신 기분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이신 장병환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민주평화당 박주연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유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상욱 의원님 오셨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민주평화당의 장병환 원내대표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민주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GM공장 폐쇄와 관련돼서 여야 5당이 한꺼번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을 거치는 것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현대조선소의 폐쇄에 이어서 GM 군산공장마저 사실상 지금 대책 없이 표기하고 있는 상황은 군산은 물론이고 전북 경제에 너무나 심대한 타격을 미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을 받아온 결과 사실 근로자들도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GM 군산 공장의 폐쇄를 전제로 해서 정부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의 반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GM 본사에서 여러 가지 이메일로 통보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GM 공장의 폐쇄를 전제로 한 어떠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없습니다. GM 군산 공장의 회생과 회생이 전제되지 않는 대책은 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아마 여야 5당이 다 공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생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장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또 고용보장을 이유고 회생을 방안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실질적으로 군산 공장이 반드시 재가동을 전제로 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5당이 한꺼번에 이 대책을 논의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쁜 시간에 또 이렇게 특히 생각해서 해주신 우리 홍영표 위원장님과 여당 이렇게 공동 주최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노조 측에서도 이렇게 와주는데 또 그 절실한 내용 또 서로가 노사가 다 한 번씩 물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도 실질적인 개선 방안 꼭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우리 장병환 대표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홍영표 의원님, 정유석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노회찬 원내대표님, 각 당의 GM, TF 특별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5당이 함께 머리를 맡은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산 GM을 포함해서 GM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에 이제 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3월 12일이니까 만 한 달을 지났지만 지금 전개 과정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실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 GM의 군산공장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 또 제3의 대안은 없는가 하는 것을 놓고 여야 5당이 함께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 김경호 한국 GM 노조 고문을 포함해서 노조 쪽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집권 여당의 홍영표 특별대책위원장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한 말씀씩 하신 다음에 우리 발상의 전환 미국 GM에 대한 전략적 지분 투자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활로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불기차게 해온 우리 민간 구조조정 전문가인 우리 김재록 회장의 발제 그리고 또 각 당의 코멘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홍영표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국GM 특별위원회의 홍영표입니다. 사실 오늘 토론회는 제가 존경하는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선배께서 좀 제안을 하셨고 또 정유석 의원님, 신상욱 의원님, 노회찬 의원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자리를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좀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참 가서 눈물이 날 정도로 뭐 임직원들의 고통이나 지역 경제가 황폐화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한국GM이 정상화되는 것은 군산공장이 반드시 다시 재가동될 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군산 상황도 그렇지만 지금 부평이나 창원도 고령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아시겠지만 한국GM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무려 2,600명입니다. 대개 나이가 40대, 50대 가장들인데 이번 희망퇴직에 서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 무렵에 공장 분위기를 물어보니까 희망퇴직을 쓴 분들도 또 남아있는 분들도 서로 공장이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아주 긴 침묵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GM의 미래에 대해서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 1월에 GM이 처음으로 그 정부에 대해서 지원 요청, 구조 조정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설명한 이후로 사실은 현재까지 진전된 게 없습니다. 아마 오늘 이번 주에 산업은행 실사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1월에 GM에서 정부에다가 이야기하고 저를 만났을 때도 말했던 것은 2월 말까지 한국 정부가 어떤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또 노동조합의 양보가 있어야 한국GM은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정부가 3대 원칙을 밝히고 결코 과거와 같이
본사만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는 절대로 정부가 지원하거나 있을 수가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이 지났지만 지금 현재도 정부와 지행 간에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GM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이제 인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사를 하고 나서 정말 미래에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회사가 될 것인지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 아마 정부가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은 GM이 생산 물량을 제대로 보장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는 어떤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이제 모이신 의원님들과 함께 저는 뭐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수많은 직접적으로 고용된 분들이 한 16,000명 그리고 부품회사까지 하면 15,000명이고 15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일자리를 놓고 여야가 저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모든 문제를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함께 대책을 세우면서 정치권에서 해 나갈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이걸 크게 구해서 읽고 있는 책이 제인스 딜이라는 책입니다. 이 미국 책인데 이게 85년 된 그 위스콘신에 있는 그 GM 공장이 85년 만에 문을 닫고 나서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들, 부품회사 사람들, 거기에 지역 경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정부가 얼마나 무력하게 대응하는지 여기 보면 그런 것까지 나옵니다. 정부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동차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단 한 번만 좀 왔으면 좋겠다 해서 1년 동안 노력해서 그 사람이 왔다가 3시간 반 둘러보고 간 뒤로 며칠 후에 또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유명희가 회상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군산 공장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정부가 미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군산 공장도 회생을 시키고 한국GM이 앞으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지속 가능한 회사로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정윤석 특별대책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GM 실업위기 대책 특위위원장 정도를 존경하는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선배님께서 GM 군산 공장 폐쇄 대책 특별 토론회를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이 지역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 지금도 한국 GM 사항이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게 실사를 이번 주부터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지 실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미지수입니다. 지금 이 한국 GM 문제는 군산이나 인천 부평, 창원, 고령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일자리 문제에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당에서 이 GM 문제와 관련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GM의 부실한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실사가 끝나면 그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그렇지만 우선 원칙은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정치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로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장기적으로 GM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형태로 체질이 개선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한국
GM 본사가 한국 GM을 착취하는 이 가불관계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지난 4년간 적자 속에서도 한국 GM 임원들이 250억 원의 스톡옵션을 가져온 것을 보면서 이게 투명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투명성이 꼭 보장이 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노조도 이제는 투쟁보다는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 노조가 지적하는 바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상생하기 위해서 노조도 고통 분담의 자세로 전환이 돼야 된다. 그리고 GM이 정부가 지원해도 또 몇 년 후에 억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부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부의 경제부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네 가지 원칙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유한국당 또 바른미래당이 이 GM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운영위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또 그다음에 상임자위에 백윤두 장관한테 제가 군산공장을 포기한 것이냐고 분명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장하성 실장은 우리가 포기한 게 아니고 GM이 포기한 거라고 얘기했고 분명히 백윤두 장관이고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의지는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GM의 철수설이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인데 국정조사를 통해서 군산공장 폐쇄의 진상규명을 비롯해서 GM의 경영 악화의 근본은 이런 조사 과정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정조사 노력을 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군산 내 경제가 현대자동차 공장 갖고 지금 이 GM 군산 공장 폐쇄 얘기 나간 다음에 군산 경제가 암울합니다. 군산 지역에서는 정부와 GM의 지원으로 군산 공장을 폐쇄시키는 방안부터 3자 매각설, 부분 매각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긴급 자금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협력사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엊그제 또 저희 평평 지역이니까 합니다만 인천 부평에서 노동자 한 분이 희망퇴직 받아들인 다음에 자살했다는 또 소식도 나오고 해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되겠구나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 원칙에 입각하되 협력사 근로자의 협력사의 경영안정, 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실사 후에 대책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은 지상욱 의원님 바른미래당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정책위 의장 맡은 지상욱입니다. 아마 국회에서 작년 늦여름 가장 먼저 GM 문제를 제기했고 또 국정조사 때 카잼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내온 당사자입니다. GM 사태는 예전부터 예견돼 왔고 GM은 우리나라를 정말 유린할 정도로 세금을 빼먹고 정말 부당한 이득을 취해가면서 철수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권을 떠나서 정말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군산 공장 폐쇄를 금년에 GM에서 발표를 했고 이제 정부와 여당은 허둥지둥하고 있고 이런저런 방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정치적 공세를 떠나서 정말 국민과 국익만을 위해서 본다면 아주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약을 먹던 수술을 하든 하는 것인데 철저한 진상조사가 되지 또 않은 이 상황에서 뭐 대책, 대안을 마련한다고 지금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군산공장 철수는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정부의 5천억 원 이상의 지원도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습니다. 또 세금 감면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또 축소해서 50만 대를 생산한다. 축소하면서도 뭔가 대단한 걸 봐주는 척하는 GM의 구조조정도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습니다. 또 노조 임금 삭감 및 해고 정당화도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 GM이 부실화된 것이 전부 노조 탓이다. 이런 것도 정당화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유석 의원 말씀하셨지만 3조 적자를 본 그 와중에도 적자를 보면 볼수록 적자가 커질수록 임직원의 스톡옵션을 더 많이 줬습니다. 외국 임원들이 한국 GM을 죽이면 잘 죽일수록 더 많이 스톡옵션을 받아가고 이러면서 국민을 인질로 세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위층들을 다 만나고 다닙니다. 그건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감시 못한 정부기관들,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함부로 보는데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밝혀야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간에는 본사 파견 임원들이 한남동에 거주하면서 전쟁 위험 수당까지 받아 챙겼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또 머지않아서 본사의 메리 바라 회장이 대통령을 면담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책임은 이런 현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GM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파헤치지 못한 상태에서 현 사태를 막지 못한 그 책임 있는 정부 부처가 팔짱을 끼고 있는 이 와중에 조사도 하지 않고 메리 바라가 한국 와서 대통령을 만난다니 이거야말로 정말 위험천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렁뚱땅한 어설픈 안을 가지고 짬짬이 하면서 정치적 쇼를 한다면 우리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사도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실사 내용, 그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죄를 저지른 GM과 협상을 한다고 산업은행은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GM 보고 그 전에 대책을 갖고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GM은 애매모호한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GM을 파헤치면 GM이 철수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철강 관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GM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그저 폭탄을 돌리다가 지방선거만 지나고 보자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2, 3년 후에 이 화해권은 터집니다. 그때는 속수무책이고 모든 국민의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GM이 떠나지 않게 잡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부당하게 먹은 그 이익을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나와 계신 정부 여당 위원님과 또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GM은 2012년부터 글로벌 생산기지 구조조정을 해왔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감산하고 비교적 싼 개발도상국을 증산시키고 있습니다. 그간 빼먹을 거 다 빼먹고 한국의 높은 생산 비용 감당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사는만으로 정확한 실사가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치공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국민에 대한 책무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 통해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면 그때는 철저하게 함께 동참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 이대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께서 특별히 참석하셨는데 그 뒤에 여기서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2월 13일 군사공장 폐쇄를 한국지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 장하성 경제실장은 바로 그 전날인 2월 12일 날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군사공장 폐쇄가 결정된 한국지원이 이사회는 2월 9일 날 열렸습니다. 산업은행 사회이사가 3명이나 참석해 있었습니다. 17%를 갖고 있는 미래지주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도 뒤늦게 알고 한국 정부 당국자는 발표 하루 전날 알았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이후로 산업은행이 2대주주로서의 거부권 행사를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는 시점이 되고 모든 것이 수개월 동안 준비되어서 이루어진 일로 보이는데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15년 내내 이렇게 끌려다녔습니다. 끌려다니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먹튀 자본, 예비 먹튀 자본의 공모자로 또 정부가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에 댄 에크슨 GM 회장이 한국이 80억 달러, 한국에 8조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 단 대법원의 계류적인 통상임금 판정, 그걸 정부가 해결해달라. 결국에 그 1년 후에 통상임금 미지급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파기환송 판결이 대법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주면은 8조 원 투자하겠다는 그 약속은 공수표가 됐습니다. 지금 실사를 진행 중이고 이제 시작하고 있고 곧 실사 후에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실사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인지 협상이 과연 과거와 다르게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의 그 끌려다니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인질로 해서 GM이 벌이는 이 인질극에 끌려왔던 15년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군사공장 폐쇄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적자이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적자가 왜 발생했습니까? 마치 아이의 밥그릇을 빼앗아 먹는 악덕 부모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영양실조를 이루고 이제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겠다. 계속 집에 데리고 있으려면 정부가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손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속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토론이 우리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이 제안해서 만들어진 오늘의 토론이 의미 있는 이유는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되는 안은 그 발상의 전환에 새로운 발상의 일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발상의 전환만이 아니라 자세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GM의 이 글로벌 GM이 벌이는 인질극에 우리가 끌려다닐 것인가? 인질범에 굴복하는 것만이 인질을 살리는 것인가? 인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도 과감하게 인질과 결별하는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에 르노 삼성을 그 어려울 때 구형화시킨 사례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호주의 사례처럼 GM과 결별하고 전기자동차로 전환한 예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새로운 여러 가지 방안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M이 한국에 머무르는 것을 갖다가 절대 조건으로 한 해서는 실사도 협상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폐단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의지가 분명하다면은 저는 지금과 결별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단순한 결별이 아니라 제대로 이 자동차 산업을 특히 군산, 창원, 부평공장을 살리는 것을 전제와 목표로 한 새로운 옵션을 갖다가 염두에 두어야 마치 죽으면 살 수 있다는 사적성의 각오로 임할 때 저는 실사로, 협상도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토론회와 같은 발상의 전환, 자세의 전환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더 나오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각 당을 대표하셔서 특별대책위원장 자격으로부터 대표자격으로서 입장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이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가장 인상적인 얘기 한마디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중에 내 운명을 어떻게 남에게 맡기나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러시아 평화외교단 출장단에서 감기를 얻어서 목소리가 불편하게 돼서 죄송한데, 러시아에서 정부 의회 전문가들로부터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얘기는 한국이 강대국의 힘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외교로 긴장 완화와 평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감동이다라는 평가였습니다. GM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미국의 이 대기업에 끌려다니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작은 나라가 아니다 하는 그런 당당한 자신감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작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GDP를 보니까 러시아 GDP가 1조 4천억 달러고 한국 GDP가 1조 5천억 달러였습니다. 러시아보다 경제적으로는 큰 나라가 한국입니다. 좀 더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발상의 전환에 기초한 오늘 대안 제시를 하게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재로 국회의장의 이제 발제하고 각 당의 그 토론 이후에 동의를 하신다면 이 군산지의 문제, 한국지의 문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GM이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금융 관계자와 정부 관료들을 빼고 민간 구조조정 전문가들로 TF를 만들어서 구조조정과 그 다음에 GM 회생책을 실현했듯이 이 5당 GM TF 대표자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을 제안합니다. 연석회의와 면담을 통해서 이 GM 문제가 여야가 따로 없다, 정당의 차이가 따로 없다, 일자리가 밥이고 밥이 하늘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5당 TF 대표자들과의 연석회의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제 발제 들어가기 전에 조배숙 대표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대표 조배숙입니다. 여러분께 아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또 남북대화 북미대화 진전이 아주 불물살을 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GM 사태 때문에 너무나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국회의장님 뵀을 때 지금 각 당의 GM 사태 TF 대책위원장들이 있는데 각 당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TF를 좀 만들어서 대처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미 각 5당의 TF 위원장들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토론을 해주셔서 저는 국회의장께서 특별히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이거 인정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없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 말씀하셔서 중복되는 말씀인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그 모랄리티에 대해서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확실하게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따지면 IMF 때 배우를 GM에 넘긴 것이, 글로벌 기업에 넘긴 것이 정말 큰 실패였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 사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들 민주평화당의 근본적인 입장은 그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로 한 그 자국제기나 이거는 저희들은 받아들일 필요 없다. 군산공장은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가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이 사는이 이런 부분에 협상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당은 맹목적으로 그 폐쇄결정 철회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설 연휴 직후에 저희들이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우리 김재로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좋은 안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그러한 대책이 아니라 GM에 끌려가는 대책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여기 논의하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가 되어서 다듬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여기 GM의 김경호 지도 부모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들 나와 계시는데요. 힘내시고 저희들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또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의원님 함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난 관계로 한 10분 동안에 걸쳐서 우리 김재록 인베스투스 회장께서 발상의 전환, 자세의 전환에 입각한 군산 GM 회생 방안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핵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각 당 대표님들 또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토론회 같이 나섰던 인베스투스의 김재록입니다. 처음에 토론회 같이 할 적에는 기본적인 골격만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주 압축적인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시기 바랍니다. GM 사태는 원칙적인 이야기도 나왔고 명문적인 이야기도 나왔고 정부 여당 그다음에 노조 각 당의 이야기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보다도 디테일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현황 자체는 언론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참조 보시면 지금 GM은 자본 잠시 상태입니다. 회사가 망한 상태입니다. 망한 회사를 두고 우리가 발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그 다음에 다음 장 내용에 보면요. 지금 내용들 다 언론에 나온 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있는 거 GM은 본사는 2016년에 한국 GM을 무수익 자산으로 회계상 분류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한국 GM을 문을 닫고 철수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 그러면 충당금까지 쌓아놓은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수익 자산에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회사 내부 자체에서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사람과 한국 GM이 협의해서 실사에 이번 주 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한 실사냐 이거죠. 지금 GM 사태가 터진 지가 한 달 됐습니다. 그리고 GM 군산 공장의 가동률 20%가 된 게 3년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지나서 문재인 정부 올 때까지 주채권자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톡톡집에 불러한 식으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가. 자, 그렇다 그러면 GM은 무슨 뜻이냐? GM 본사가 나온 이후에 구조조정을 해야 할 거고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문 닫겠다는 식으로 경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GM이 생긴 일에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GM을 구성하고 있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주요 주주들이 거의 다 기관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 투자자에 대해 아주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게 현재 GM 본사 여성 CEO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GM은 여성 CEO가 저택 권은 어디서 나오는 행위? GM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택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국 당연히 포기할 수 있느냐? 당연히 포기 않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끌고 가느냐? 끌고 갈 생각도 없습니다. 아까 노회찬 정의당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언론에서 치부하는 게 있습니다. 통상이익 문제입니다. 통상이익을 해결해 주면 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GM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겁니다. 노조가 많은 비용을 생산 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노조가 골치 아프니까 이거 안 된다라고 했는데 한편 듣고 보면 말에 맞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노조가 개념을 아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 닫은 거예요. 너희들 못 해먹겠다. 빡하다라 이거지. 지금 GM이 27억 달러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27억 달러에 대해서 투자 전환을 한다고 그러지 감자를 할 것인지 차등 감자를 할 것인지 완전 감자를 할 것인지 그 이후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는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산업은행은 7사 이후에 기다리도 합니다. 7사 한국GM하고 계약해서 7사 디테일이 나오고 있습니까? 본사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미국 GM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자동차 부분 이익보다도 배당, 그다음 자동차 비용의 이자 수익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GM의 아까 군산공장은 뭐 정부 여당 전부 다 민평당 전부 다 뭐지 그 절대 포기 못 한다고 그러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희망퇴직이 군산공장은 70% 사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수익 자산이 현재 한국GM입니다. 그 무수익 자산 문 닫아 좋은 회사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GM이 정말 진심으로 친차 배정해가지고 돌린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자, 지금 GM과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의 구조 비교 분석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국GM의 레타 형식으로 보냈습니다. 이것까지에 대해서. 그러나 이게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한국GM은 그러니까 구조조정해서 50만 대 생산 규모를 아까 바른미래당의 지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해가고자 합니다. 지금 GM은 4월 달에 실사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디폴트입니다. 부도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돈을 누가 줍니까? 본사가 돈 줄 생각 없습니다. 디폴트 되면 완전히 문 닫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국 정부가 돈을 주겠느냐? 줄 수도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GM에 끌어다녀서 구조적으로 3대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지금까지 해온 모든 한국 대한민국의 구조를 시행하는 엉망이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 그런 어려운 상황에 현재 와 있는데 GM은 지금 한국 정부나 산업은행이 실사 비율 요구하는 게 너무 세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 논란이 있는 모든 사항들은 GM이 한국만 더 업그레이드 착취해 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각 나라 다 똑같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안은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럼 바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가 우리의 과제고 숙제입니다. 그래서 통상이익 문제고 노조의 고통분담, 노조가 알면 고통분담 하죠. 모르는데 지금까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실사하는데 노조가 추천한 회계법인은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하면 되겠지. 같은 숫자 모르는 거. 그러나 실제 실사 상황은 별게 없습니다. 주요 이슈가 되는 팩트 몇 가지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문제죠. 앞으로. 저 사람들은 첫 소개다는 4월달에 돈 안 주면 5천원 안 주면 첫 소개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인생인데 옛날에 GM을 대우자동차에 매각할 당시에 공식 자문사가 라자드와 미국계 투자하는 CS그룹이야 태평양 본부에 냈습니다. 1년을 넘게 지리하게 협상했는데 협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사히드슨이 연임 파트너로 있었는데 정부와 산업의 요청에서 보험수를 투입돼가지고 협상을 하게끔
계좌에 들어는 후에 GM에 매각했습니다. 매각할 당시에도 노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노조한테 모든 재무사항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GM의 10년 캐시플로우를 설명해 줬습니다. 노조가 동의해서 GM에 매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노조 아무도 모릅니다. 왜 제 이제까지 이렇게 했는지, 왜 호주 공장 철수하면서 감가상을 털었는지, 왜 제품 금액에서 5% 고금리를 적용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아무도 안 했습니다. 요청했는데 GM이 협조 안 한다 해서 그냥 포기합니다. 그런 내용이 그게 무슨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군사공장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포기했습니다. 시장의 분석입니다. 그러면 한국 GM을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운 한국 GM으로 만들어 가야만 신차 배정만 받아가지고 간다는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 신차 배정을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분명한 시스템적인 본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노조가 가장 문제인데, 노조가 잃어버린 자 새롭게 복귀도 해야 될 거고 이익도 내야 될 거고, 그런 새로운 지배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게 한국 GM입니다. 그러면 실사 끝나기 전에는 했지 않겠다. 실사가 언제 끝나야 되는데?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세 달 후에? 안 끝납니다. 본사 GM이 민감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자, 국정조사 하면 뭐합니까? 문 다 닫았는데. 그 전에 아까 15만 명, 20만 명의 유관 우리 국민들이 납세자가 직업을 잃었는데 여기 가서 본사 시위하고 담판을 치러야 되죠. 자, 한국 GM 어떻게 할 거냐? 27억 달러를 투자전을 한다는데 그 투자전을 하는 것을 감자에 100%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 얼마를 감자할지, 한국 정부에도 얼마만큼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얼마 달하는지, 그냥 구체적인 사안이 없습니다. 자, 필요하다 그러면 이후 한국 정부에서 법정관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법정하면 3개월이면 졸업할 수 있어요. 회생법원과 협의해서. 회생법원장이 며칠 전에 지난주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법정관에 들어올 회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법정관에 들어오지 않으면 민영사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경영주도 될 수 있고 노조도 될 수 있고 채권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방향에서 새롭게 GM과 빨리 협상을 해야 됩니다. 실사는 시사들 하고 제각적 협상은 빨리 지금은 해야 되죠. 그래서 뉴 한국 GM을 탄생시켜야만 됩니다. 그러면 군사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 GM은 매력적인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자율주행차, 전기차의 원천기술 미국이 제일 강합니다. 그 다음 GM이 표방한 것 자체도 자율주행차, 전기차로 가고자 합니다. 그럼 군사공장 사장님도 통 비어 있습니다. GM한테, 자, 우리 그럼 자율주행차, 전기차의 얘네들의 파트너가 될 테니까 검토해라 라고 하기 위해서는 인적 변화를 해야 합니다. 한국 GM에서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별도 회사.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GM이 오케이 하겠다 그러면 돈은 우리가 되겠다냐. 전 세계에서 전자회사, IT회사, 통신회사, 컴퓨터회사, 배터리회사 넘치고 넘칩니다. 시장 유동성. 어떻게 지배구조를 만들어가고 어떤 미래의 진을 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인적 분할까지는 받고 난 다음에 좀 파산시켜야죠. 법정관을 집어넣어서. 그리고 새로운 수사를 해서 만들어 가야지 하는 중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하고, 한국 GM에 관한 문제는 지금 제안하는 것은 빨리 실사이기 전에 전략적 협상은 본사하고 가서 하라는 이야기죠. 누가? 2대 주주인 채권, 2대 채권자인 산업에 가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3개월에 지자체 선거 끝나면 할 겁니까? 그때 안 하면 어떨 겁니까? 4월 달에 디폴트가 나서 GM 부도가 납니다. 그게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런 부주령 원칙도 지키고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GM을 구성하는 주주가 전부 다 주가에 민감하고 현재 미래 경영 상태에 민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GM의 주가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고 돈 다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가야만이 새로운 한국 GM이 탄생하고 새로운 군산 GM이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정기영 회장이 한 이야기 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하우스는 해는 봐야 돼요. 본사 사장 회장 와서 만나서 담판을 치어야 돼요.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분리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방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노조도 새로운 지배 구조에 이제는 제작진 파트를 참여를 시켜서 프로핏을 쇼해야 됩니다. 새로운 GM이 한국 GM을 만들 적에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시스템화해야 됩니다. 양상 합의해서 자기들도 한국이 밀면 일자리 창출 정부니까 그냥 5천원만 주고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5천원만 주고 우리 주도자는 할 테니까 진짜 두 개 배정해서 끌고 가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동의가 되겠습니까? 국민적 통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게 새로운 패키지들입니다. 이걸 자 그러면 왜 이런 생각하지도 않느냐?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정권은 바뀌었지만 산업은행에서 모든 이런 일들을 최대 채권자이면서 최고자의 대주주입니다. 이해가 상품됩니다. 문제가 터지면 노조가 강성해서 안 된다. 노조를 알아야 모르니까 냅다 투자에 넣는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 양보죠. 알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금의 발상화 전환보다도 진지하게 내 아파트가 날아가야 생각하고 한국 지역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눈에 불이 나죠. 그러면 베리 앵글 그 친구하고 뭐 해볼 겁니까? 실무자인데 미국 본사 가서 본사가 원하는 글로벌 전략에 맞는 주고받고 땡겨야 되죠. 지금 제안을 본사가 만들어 올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 본사에 가서 제안을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도 안 없습니다. 그러면은 GM이 원하는 방식하고 우리 정부 산업이 원하는 방식 적당히 타협해서 돈 주고 신차 두 개 배정해서 끝나서 가면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정당 뭐 4월달에 일단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을 반드시 군산 GM을 살려고 그러면 인적 분할을 해야 됩니다. 하고서 GM 본사가 자율주행차 전기차의 주요 파트너로 참석하겠다 뜻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장기적인 플레이입니다. 지금 당장 한국 GM부터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2대 주주의 제각적 목표는 첫 번째가 새로운 한국 GM, 그다음에 새로운 군산 GM에 어떻게 하면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갈 것이냐. 걔들이 원하는 신차 배정해줄 테니 돈 내놔와. 우리는 해도 못 내겠다. 이건 말이 안 될 거거든요. 이건 지금 공적으로 없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정부의 구조령 3대 원칙에 또 맞춰야 돼요. 맞지 않으면 다른 구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우건설 있죠, 조선 있죠, 해운 있죠, 금호타이 있죠. 수두룩이 쌓여있습니다. 그러면 다 똑같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령 원칙에 맞고 새로운 투자자의 지속적인 이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게 제작주의 목표이고 최근에 무역 투자 환경 미국가 안 좋습니다. FTA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우리 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생존에 관한 문제도 있어요. 생존에 관한 문제인데 옛날에 GM한테 대우자들 할 때는 한국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GM 본사 결정력도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는 국가고 힘이 있는 시장입니다. 한국 시장. 그래서 한국 GM을 프리패키지로 법정원에 집어넣어놓고 협상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GM이 지금 당장 철수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돈을 조건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GM이 한국이 강에 나갈 경우에 그 가정입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게 맞다는 이야기 아니고. 그러나 부상적으로 GM을 구성하는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GM CEO는 이러한 방식을 쭉 해서
주주들한테 많은 이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신용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GM이 매력적인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 차들은 모든 문제를 새롭게 다시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대 주절 때는 우리 산업은행하고 돈 다 내라는 거 아닙니다. 3분의 1만 펀드를 구성하는데 이 펀드는 구성해서 3분의 1만 무수지로 산업은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자연주행차와 전기차에 전략적 투자 목적이 있으면 시장이 반응합니다. 이것은 돈 넣기 전에 시장에서 이 사업이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납니다. 그리고 GM을 구성하는 1131개 주주들한테 사전에 알려주면 그들이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돈 넣기 전에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우리 생명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선택,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분 시간이 많이 할뻔했습니다. 계획을 구성할 때도 산업을 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산업이 힘이 붙이면 민간 금융기관과 같이 공동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그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의 결국에는 산업의 자본을 증자해야 됩니다. 이 다 좋은 뜻에서 모였으니까 국회에서 동의해 주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도 말씀 중복되지만 미국 한국지에 만든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구조형의 3대 원칙을 지키되 어떻게 하면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GM의 글로벌 전략도 우리가 동참하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GM이 쭉 해온 것 그냥 착취해간 거 우리가 반드시 어떤 걸 미국과 이슈돼서 우리가 소송할 건 소송하고 미국은 법의 나라입니다. 그러다 그걸 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다가 시간 지나서 다 이렇게 될 그런 우화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런 것들 정도 이 재개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협의해서 나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조가 포함해서 노조가 가르쳐줘야지. 현재는 지금까지 어떻게 돼갖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는 걸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서 노조 스스로가 토의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알아야지. 알아야 양보죠. 모르고 무조건 양보해라. 누가 양보합니까? 양보 안 합니다. 제가 무조건 양보 않겠어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하게 노조가 전략적 파트너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지난번에 군산노조위원장께서 와서 자기 평양에 집이 뭐 대회적에 나오게 8천 몇만 원인데 6천 몇만 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교육수다, 집, 모든 문제에서. 그렇게만 대우받을 게 아니라 강성노조로 취급받을 게 아니라 그것도 알아야 돼요. 전략적 파트너로 새롭게 지위와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새롭게 정리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무시한다고 합니다. 지금 GM한테 노조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정부가 오전에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권리를 찾으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요구를 해야 되죠. 그러면 다음 얘기겠습니다. 미국 이게 중요합니다. 군산은 자 얘네들이 전기차 자율주행제는 자동차 회사가 다 못합니다. 전자회사, 컴퓨터 회사, 통신회사가 합니다. GM의 전기차에 많은 부분의 한국 업체에서 나갑니다. 특히 배터리는 넘버원이 LG화학이죠, SK죠, 삼성 SD에 있습니다. 얘네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GM을 하기 위해서 인적 분할을 하면은 스케일 똑같이 현재 똑같은 구도로 직원이 형성됩니다. 근데 돈이 하나도 자본자기 때문에 회사이기 때문에 이건 빵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결정할 때까지 결정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책임도 있으면 법정원에 집어넣어가지고 100% 감자시켜야 됩니다. 감자시키고 진정성을 GM한테 표시한다 그러면 GM 신규자금 들어오라는 얘기 니들 많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의 원청에서는 미국이 세계 넘어가입니다. 하나 미국 같이 가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돈만 중장기에 하면은 시장에서 돈은 얼마든지 유동성이 받침됩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전자회사, 통신회사, IT회사가 자율주행차에 목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납부되는 영원히 시장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도
새로운 회사에, 찾아가는 회사에 지분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이건 좀 더 이제 패스포스맨, 이것은 자체는 이건 정부에 맡기면 안 됩니다. 정부 지원을 받던 인간이 해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산업은행이 GM의 1회 수준입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였지만 GM한테 팔짝에 대우조 정책을 지금까지 근 20년 동안 정부는 바뀌었지만 산업은행은 일하는 패턴은 그대로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모든 생각이 산업은행 실무자들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금융 망한 지 언제입니까? 국정 들어간 20년이 넘었습니다. 대우조선해, 금호타이어, 대우건설, 해운 전부 다 산업은행이 채권자이면서 최대 채무자의 대주주입니다. 통계 보겠습니다. GM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합니까? 다른 사람이 해야 됩니다. 자, 일자리 창출에 대통령 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 개인 제안입니다. 구조계획 동굴을 만들어 거기서 처리하는 것 같아요. 이해상충이 아닙니다. 최대 채권자에다 최대 채무자가 자기 걸 자기가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정부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상충 때문에 변호사건, 회계사건 모든 게 서로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서 자기 동창이 오면 재판장 물러나지 않습니까? 이해상충되는 회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다 합쳐서 약 30만 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데 왜 여태까지 안 돼 있습니까? 혼자 대기 다 와서 배류 회장을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죠. 그리고 실수 날까지 노조가 3개월 동안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실사에 관한 내용 안 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우리 그러니까 GM이 악마의 탈을 쓴 사람도 아니고 산타클로스도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 이익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GM도 망해봤습니다. 망해봤기 때문에 GM이 자기들 어떻게 하면 생존을 해야 되는 것을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바보 같아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현재 우리입니다. 그 이야기고 그 옛날 것을 자꾸 새롭게 미래에서 그걸 교훈 삼아서 시스템적으로 나가야 되죠. 새로운 한국 GM을 탄생시키려면 미국 본사가 미국 애들은 대화하면 듣습니다. 결정원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같이 감사합니다. 번째 주신 우리 김재록 회장은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김재록 회장은 대우를 GM에 인수시킬 때 또 삼성, 기아차 현대 인수될 때 또 삼성 르노 자동차에 합병할 때 컨설팅 대표로서 이게 참여했던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역사적 증인이기도 한데요. 오늘 어쨌든 이제 산업은행과 GM 간의 협상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직접 오바마 방식으로 이 구조조정 TF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발의받아 보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빗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그 돈의 일부를 가지면 전략적 지분 투자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뉴 한국 GM, 뉴 군산 GM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뭐 전에 이해하신 부분도 있을 텐데 우리 각 당의 각 당을 대표해서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말씀을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노찬 대표께서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말씀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아주 참신한 발상이고 또 제안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이 제안은 저는 일단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와 좀 다르게 이 문제를 볼 수밖에 없고
또 과거의 잘못된 이 살아버리는 정부 당국의 대응을 끌려다니기만 했던 일자리가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끌려다니기만 했던 극히 무책임한 그런 태도와는 다른 태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것이 당장에는 지금 폐쇄 통보를 받은 군사공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창원 부평공장까지를 어떻게 또 제대로 보존할 것인가가 이제 당면한 어떤 우리 앞에 놓인 어떤 과제이긴 합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응을 함에 있어서 한국에서의 자동차 산업의 어떤 장기적 발전 전략과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GM의 글로벌 GM의 2대 주주로서 이렇게 투자해서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군사공장에 대해서 새로운 뭐 전기차 생산 기지라거나 등으로 새롭게 재활시켜 나가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GM의 2대 주주로 이제 가담해서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신차를 배정받아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검토돼야 될 지점들이 많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저희 기본 취지가 지인과 협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각오로 이제 협상에 임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다른 선택들, 예를 들면 국내 다른 자동차 회사가 인수하게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선택도 사실은 지금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서로 좀 비교 우위를 좀 이렇게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 위원장님. 네, 오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아마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좀 더 회사의 어떤 재무적인 회계 또 상태에 대한 분석이 정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9년에 이제 미국 GM이 파산을 하고 제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가 과연 한국 GM 문을 닫느냐 마느냐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GM이 떠날 거를 대비해서 제가 사실은 그때 다른 한국 회사가 좀 인수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국 회사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참 땅을 치고 싶은 것이 그때 한국 그 회사가 어딘가 이거 맡아서 하고 정부가 좀 도와줬으면 그 이후로 자동차 산업이 지난 몇 년 동안 아주 호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좋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제가 우리가 참고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2010년인가요? GM이 산업은행에다가 5천억의 증자를 요청했습니다. 5천억을 더해서 자기네들도 돈을 낼 테니까 지분만큼 들어와 달라 이랬는데 그때 산업은행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28%에서 17%로 됐거든요. 지금 저는 지금도 GM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현재도. 지금 돈으로 따지면 미국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세상 최대의 판매를 기록하고 또 수익도 많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의 어떤 돈이 없어서 그런 건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앞으로 이 자동차 산업이 한국 GM과 같은 모델로는 10년 이상 나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친환경차,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요즘 말하는 공유차, 그러니까 커넥티드카 이런 식으로 급변할 겁니다. 그런데 그 소형차 중심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내연기관의 소형차를 중심으로 생산하는 한국 GM이 10년 후에도 계속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정부와
또 GM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0년을 보장해라, 10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사이에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지난 정부가 어떤 산업은행이 저는 28% 지분이든 17% 지분이든 이 자본주의에서 어떤 기업 경영에 대한 주주의 권한 이거 가지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법적으로 들어가 봐도 그거는 17% 지금 현재 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채가 27억 달러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니들이 책임져라. 그럼 3조에 대해서 사실은 GM이 책임을 일단 지는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제 28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저 8조를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28억을 투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게 언제 들어오는지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28억 달러 투자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돈이 어떻게 투자해서 어디다 투자해서 어떻게 살리겠다.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군산 공장을 아까 제안하셨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뜻 떠오르는 게 뭐 전기차, 수소차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군산 공장에 좀 투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선 하나는 지금 GM의 구조가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전기차는 한국의 스파크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미국 디트로이트 가져가가지고 지금 이 볼트라는 걸로 지금 생산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GM은 이 볼트라는 것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차세대 차거든요. 근데 지금 GM이 그간 지금 몇 년 동안 해온 걸 보면 이 한국에서 기술연구소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GM에 적어도 한 20%, 30%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특허권이나 이런 걸 전부 다 GM에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자기네들이 차세대에 대한 이런 그 문제가 있어서 아마 노동조합에서 몇 년 전부터 전기차를 한국에서 생산하게 해달라 했는데 이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독자적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더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저는 GM이 볼트 같은 차가 지금 올해 5,000대를 가져와서 판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높고 지금 대중적인 그런 전기차로서는 아마 가장 가격 대비 성능이 좋기 때문에 아주 저는 뭐 우리 한국 시장이나 주변 국가에 좀 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을 GM이 좀 군산 공장에 가져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저희가 좀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이제 설립해서 한국 정부가 좀 더 많은 지분 참여를 하고 이것이 GM이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오히려 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볼트가 지금 한국 시장에서도 저는 조만간 1, 2만 대 정도 팔 수는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그것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정부가 지금 이 GM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한국 GM뿐만 아니라 이 사실 부품 회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산 공장에 정규직 비정규직 한 2,000명 되지만 한 10,000명 정도가 또 부품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산 공단에. 근데 또 부품 회사 그분들의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분들은
그 GM, 글로벌 GM에 납품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군산에 있지만. 그래서 그분들은 심지어 극단적으로 하면 한국 GM 전체 50만 대 시장을 포기하더라도 자기네들은 앞으로 잠재력이 큰 1000만 대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한국 GM을 해야 된다는 완전히 다른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 GM에다가 한 6조 정도 부품과 KD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부품 회사 문제도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게 뭐 20년, 30년 가는 회사를 앞으로 그런 만들어라 이렇게 어려우니 앞으로 저는 한국 GM이 미래에는 정말 이 투명하게 그리고 수익 구조를 분명하게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 것이냐. 과거와 같이 하면 본사만 이익을 보고 뭐 이게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만드느냐가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의석은 저 오늘 그 언론에서 공개된 2002년 산은하고 GM 간의 계약서 내용을 보면 맞죠. 산은이 한국 GM에 대한 감사 권리를 이제 보유하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저희들이 산은에 대해서 이 감사 제대로 안 한 거를 하면은 감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 말씀드리고요. 지금 GM이 어쨌든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차 배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GM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신차 2개 차전 배정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잡아오는 게 앞으로 생산 라인 회장이 중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로 회장님 말씀하신 30억 달러 PF를 해서 GM 본사의 지분 5% 인수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상적이고 그런 타당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결책이 하나는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실현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 30조 원들을 구성해서 GM 지분을 인수를 하는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너무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아이디어 군산과 보평을 분할해서 군산에 새로운 투자자금을 놓겠다는 아이디어는 시장 경제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봐서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뉴 한국 GM, 뉴 군산 GM을 형성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디어인데 그게 펀드를 PF를 구성을 해서 GM 본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가혹적이긴 합니다. 하여간 저희는 이제 이번 실사를 통해서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장기 지속 가능한 발전안이 마련을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또 신차 라인을 조속히 배정받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질문 다음에 우리 김경호 공무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김재로 회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또 아까 우리 조배숙 대표님 말씀, 또 홍영표 의원님 말씀.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GM이 파산했다, 무수익 자산이다. 또 그러면서 군산 공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공통된 것은요, 왜 파산했는지, 왜 자본 잠식이 됐는지, 왜 군산 공장은 폐쇄했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내용에 대한 탐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동안 수소방관했던, 그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팔짱 끼고 아무것도 해오지 않았던 산업은행과 정부부처가 그걸 제대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국회에서 나서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GM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왔는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국정감사 때 카젠 사장이 나와서 국민에 선서를 한 이후에도 제 질의에 이전 가격 자료 제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도 제출한 게 없고요. 지난번에 베리 앵글 그 GM 글로벌 부사장이 국회에 왔을 때 카젠 사장이 일부 제출을 했다라고 또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도 낸 게 없었습니다. 또 지난번에 올드 크루즈 모델이죠. D2LC라고 하는데 그거를 물량을 주겠다고 8만 대 주겠다고 하면서 그 조건을 공장에 있는 비정규직 1,100명을 해고하라고 해서 2교대를 1교대로 바꾸면서 1,100명을 해고를 했는데 8만 대를 주겠다고 했다가 2만 대쯤 되니까 폐쇄를 선언한 것입니다. 또 R&D 연구개발비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아까 홍영표 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허는 미국이 다 가져갔고 또 그걸로 개발된 볼트차는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R&D 비용은 우리나라가 대고 또 생산된 차를 우리나라에 팔려고 수입을 하면 로열티를 지불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구조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GM 이분들이 얘기하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경제지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지가 미국 GM은 전 세계에 그렇게 장사를 해왔고 한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그걸 맡게 된다라고 어떻게 그 비판한 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GM은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산정하지 않고 자산으로 산정하면 원가 구성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손해가 났다라고 얘기했지만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계산해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게 또 드러났습니다. 산업은행장이 말씀하셨던 이 문제는 원가 구성에 문제가 있다. 그걸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럼 왜 적자냐? 지금 2조 적자 나서 저건 잠식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4개 한국 완성차 원가 비율 평균 한 80%입니다. 한국 GM 94%입니다. 그러면 2조 손실이 3조 순이익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북미 GM의 원가 비율로 산정을 하면 2조 손실이 1조 순이익이 되고요. 전 세계 GM 자동차만의 원가 비율을 따지더라도 2조 손실이 1,100억 정도 손실로 바뀝니다. 그러면 대한민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가 비율이, 매출 대 원가 비율이 94% 높다는 거는요.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봉이고 다 빼먹었다는 얘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정무위에 계시는 분은 의원님들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미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전 가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조사를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GM, 한국 GM과 하청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실태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에서도 지금과 다르게 특별 회계 감리를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노조들께서도 정말 GM을 살리기 위해서 뜻을 함께 하겠다는 임단협 때도 했지만 GM은 그걸 걷어찼습니다. 그런데 노조 털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문제는 굉장히 마이너한 문제입니다. 현대자동차를 보더라도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심한 거는 정말 부정직하게 부도덕하게 돈을 파이프를 대서 돈을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김재룡 회장님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월가식의 금융자산의 처리 방식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는 산업의 논리도 같이 함께 해야 되고 폐암으로 기침을 하니까 그냥 기침을 멋게 하겠다는 센 약만 처방해서 당장 기침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 폐암이 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고통이 있더라도 새로운 산업을 위한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미국 GM이 요구하는 대로 그런 조건을 들어주면 대한민국에서 못할 사업이 없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한국으로 다 몰려올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이고 특혜적인 것인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익만을 위하고 국민만을 위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자본잔치가 됐는지, 군산공에 왜 폐쇄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우선이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12시가 넘어버렸습니다. 마무리할 텐데 우리 김경호 의원님 짧게 한 말씀 해주시고 박주현님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이상적이다 가능성이 있냐에 대해서 짤막하게 또 김정호 회장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네,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좀 미리 논의가 됐고 자리가 마련됐더라면 아마 군산공장 폐쇄가 먼저 진행되지는 않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대책을 좀 준비하고 하신다면 이후에 더 좋은 방안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그냥 GM이 2002년도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미래발전 전망에 대한 요구를 한 번도 매해 연도에서 빼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GM에 대한 발전 전망에 대한 요구들을 매년 해왔었고요. 그거에 대한 약속들을 또 계속 회사도 일정 부분 해온 적이 사실입니다. 특히 2013년도에는 GMK20XX 라는 프로젝트명을 발표하면서 상당한 투자를 하겠다 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8조를 투자한다고 했고 거기에 신차도 또 분명히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캡티바 후속, 그 다음에 차세대 전기차, 차세대 캡티바 이거를 군산공장에서 배치하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은 지금까지 하나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도 노동자들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한국 GM이 있게 된 사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원인인지에 대한 분명히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서 정부하고 하겠다는 실사는 저희들이 있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공동 실사를 요구하는 거고요. 그 전제를 해서 이후에 어떤 계획들을 잡는 것이 노동자는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가 얘기해 보이는 언론에 발표하고 있는 신차를 2대를 준비 없으냐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겉으로만 그렇지 내용으로 들어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부평유공장에 대한 후속 차량 문제하고 창업공장에 대한 후속 개발 계획에 대한 얘기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것 가지고는 50만 대 운영도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군산공장은 이미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GM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차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군산공장이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GM이 얘기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림만 좋게 보일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지원해 주겠지만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노동조합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사가 좀 진행되어야 되고 올바른 실사가 됐으기를 저희 노동조합이 희망하고 거기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발표합니다. 예, 군산을 배제한 채로 부평과 창원에 대해서 신차 배정이나 그거를 전제로 해서 정부 지원을 논의하는 것은 절대로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정부 전체가 나서서 반대할 것이고요.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까지도 반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산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 군산에 어쨌든 지금 이미 유럽의 수출 물량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가동률이 20% 떨어져 있고 희망기지까지 다 시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군산 공장의 폐쇄 부분은 이제 가시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산과 전북경제의 일자리 재난이 이미 닥쳐왔습니다. 쓰나미가 이미 벌어졌고 더구나 지금 전북경제는
이제 강원도가 평창 올림픽으로 조금 잘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응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강원도보다 더 뒤처지는 정말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그나마 있던 두 개가 조선소와 GM이 다 빠지면서 일자리 재난이 닥쳐왔기 때문에 정부가 GM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것을 실사를 하고 향후 산업은행이 이 한국 GM을 어떻게 할지 대책을 마련을 하는 것과 별도로 부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게 고용위기 지역은 세 발의 피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고용위기 지역 그나마 했던 거에 지금 성동조선 통영 그 부분을 얹어가지고 사실 그 부산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그걸 얹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서 부산에 대한 대책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결국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의 새로운 기지를 그러니까 3만 분의 넓은 땅과 또 기존에 이제 이 GM 대우의 어떤 공장 시설들을 활용해서 또 중국과 직접 이제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출 전진기지, 미래 자동차 수출 기지를 만드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김재록 기자님은 GM을 못 믿기 때문에 직접 지금 참여를 해서 우리가 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그 부분을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이제 그 나온 얘기 중에 GM 분산을 따로 빼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의 어떤 혁신, 낙후 지역에 대한 혁신 성장 지원 투자 이런 형식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는 이제 제3의 방안으로 수출입은행이 개입할 수 있다. 지금 구조조정 펀드가 1조 원이 있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이 되는데 성동조선은 어차피 지금 오랜 동안 지원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돼서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동안 어떤 조선 산업에 대한 투자라는 것이 미래 지향성이 없이 그냥 그야말로 밑빠진 노릇이었다면 GM 대우를 인수를 해서 그러니까 군산 GM을 인수를 해서 거기에 미래 자동차 산업으로 탈바꿈을 하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제대로 된 공장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때는 현대 기아가 제발 나한테 파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현대 기아든 르노삼성이든 직접적인 어떤 혁신 성장에 투자하는 것이 제한된다면 그렇게 수출입은행을 통한 중간 과정을 거쳐서 탈바꿈을 하고 그럴 경우에 이제 인수하려는 그 국내 회사에게 하는 방식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대우조선 어디 지금 다 지원했기 때문에 군산 GM에 대해서도 그렇게 10년씩 지원해야 맞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 더구나 낙후 지역인데. 하지만 그 방식을 고려했다. 그렇다면 그 예전 방식이 아니라 혁신 성장 지원의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일 또 지금 이제 장병환 대표님 주최로 해서 그 KT 정부 차관을 모시고 정등해서 군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문제도 좀 더 깊이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IMF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 산업은행, 시장, 경험의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가져온 나쁜 역사의 반성의 법칙을 보면은 GM 사태 해결 안 됩니다. 그 사람 생각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지입니다. 기본적으로 GM의 최고 결정권자하고 대화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그 밑에 부사장이 와서 회의단 부사장이 와서 이야기할 뿐이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 배정 아까 노조위원장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통상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8조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아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GM의 1회 주주, 제작 주주를 어떻게 스펙을 가져가, 어떻게 소프트를 가져가에 따라 틀립니다. GM이 구성되어 있는 주주들은 전부 다 펀드입니다.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최대한 수익을 얻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에 한국만큼 강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투자하기 전에 시장에서 그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GM 군사는 쟤들이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전부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해보자는 이야기죠.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노조한테 무슨 양보할 게 아니라 노조 왜 아까 말씀드린 공동으로 회계벌금 시사 못합니까?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말한 건데 해보자는 얘기. 의지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도 바뀌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적폐선언 하나 나왔는데 지금 그 생각 그대로 갖고 오지 않습니까? 안 바뀝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다시 발생. 장시간 1시간 45분 동안이나 이렇게 장관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M 사태 관련해서 대통령과 5당 DF팀장, 대책위원장들 간의 연석회의와 면담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